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 마지막 디자인 시스템 세션인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우한 형제들의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 우한 공방에 대해서 지금 저희 첫 세션부터 새 세션에 이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각자 다르지만 또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공간 작다고 약간 불평을 했는데 지금 올라오니까 너무 떨리고 밑에서 느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긴장이 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발표를 하게 된 공통 코어 프로덕트 디자인 팀 챙김이 이종석. 저는 공통 코어 프로덕트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 시스템 파트를 또 이제 분산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배민앱 사용자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로그인 회원가입부터 검색, 주문, 결제와 같은 공통 영역의 경험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우한 형제들 전사의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다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 우아콘 발표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맞네요.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는 안 했고 온라인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저도 이제 발표자로서 참석을 했었고 우리 팀이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올해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판에 사고를 쳐가지고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고냐 하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표 내용 중에 뭐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다 하고 기대를 하시게 해놓고 아무 내용 없이 메롱하고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조회수가 1만을 향해 가고 있었고 이 후기들 중에서 이 부분만 콕 집어서 써주신 후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인상 깊어서 여기 캡처를 해왔는데 혹시 쌈밤님 계시는지 저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발표에. 안 계시면은 나중에 근데 이 영상 보시고 제가 약속 지켰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지만 열심히 준비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제 우한 공방의 구조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들려드릴 거고요. 이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노력들과 시행착오에 대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할 건데 메롱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 디자이너 분들 혹시 많이 계신가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은 크리에이티브를 방해한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개발자분들은 살짝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혹시 디즈니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선아님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알라딘이요. 알라딘 계속 바뀌네요, 리허설 할 때마다. 아이고. 네, 저도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알라딘은 없었지만 상상력, 크리에이티브, 재미, 뭐 개성 이런 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창의력이 넘치는 조직인 디즈니에도 디자인 시스템이 있을까요? 네, 약간 없겠다 반, 모르겠다 반, 아무 생각 없다 또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일단 개성이 넘치는 조직이고 그런 데는 어떻게 디자인 시스템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다 보신 애니메이션이죠, 그렇죠? 이럴 수가 이거 너무 어색한데 디즈니에도 디자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저 정말 몰랐던 건데 뭐 사실 이거 디즈니의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디즈니에서는 제 생각이고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 디즈니 같은 창의력 넘치는 조직에도 디자인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철학이 통째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디자인 시스템 진짜 어렵고 삐까뻔쩍한 건 줄 알았는데 뭐 어렵고 마냥 거창한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기준이 되어주는 좋은 가이드구나.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를 도울 수도 있겠구나. 나는 여태까지 되게 좁고 그냥 어렵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리의 디자인 시스템도 우리만의 정의와 이야기거리를 듬뿍 담아서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만의 정의와 이야기가 듬뿍 담긴 우한공방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한공방이란 우한 형제들의 웹 기반 디자인 시스템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왜 우한공방이라고 부를까요? 여기도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 어떻게 불릴지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한 2년 동안 했어요. 지금 보시는 문서가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는데 2년 전 문서거든요. 그 정도로 고민을 오래 했고 팀 안에서도 온갖 연결고리, 이유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려보기도 했는데 제가 이거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 르세라핌 페미니즘 무슨 이 선아님이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요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했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우한 형제들의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 공깃밥을 소개합니다라고 할 뻔했어요.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근데 결과적으로 우한공방이라고 정하게 된 이유는 디자인 시스템의 구조 그리고 배민 디자인의 뿌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우한 형제들은 정말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존재합니다. 이 디자인 시스템도 그런 비즈니스 성장에 맞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했어요. 그럼 어떤 구조일까요? 저희는 세 가지 단계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코어 랭귀지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자 규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컬러, 타이포부터 배민다운 디자인을 하기 위한 방향성 그리고 UX 라이팅과 같은 사용성에 기반이 되는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랭귀지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서비스에 맞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사용성 그리고 규칙 등을 분류한 클레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민앱의 디자인과 사장님 서비스의 디자인처럼 구체적인 사용자와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왜 이 단계를 하필이면 클레이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가 우한공방이라고 부르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레이라는 단계는 각 서비스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재료인 파운데이션과 코어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 단계예요. 근데 재료라고 하니까 여기 다른 분들도 생각나실 것 같은데 한 5년 정도 배민에 다닌 저희들로서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배민의 여러 캐릭터이자 마스코트인 배다리 친구들이 점토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나 다양한 배달이 친구들과 우리 마스코트들 그리고 브랜딩 요소들이 점토로부터 만들어졌고 디자인 시스템의 현 단계도 서비스에 맞는 최소한의 기준과 규칙을 제공하는 단계이니까 마치 점토와 같다. 그러면 찰, 점토 등을 뜻하는 영어 클레이를 가져와서 우리도 이 단계를 클레이라고 부르자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어로 쓰게 된 거는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다 보니까 코드를 생각하면 이제 영어와 한글이 다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클레이는 배민앱을 비롯한 고객향 서비스를 담당하는 클레이 민트와 그리고 셀프 서비스를 비롯한 셀러향 서비스 그리고 어드민과 같은 백오피스를 담당하는 클레이 블루가 있는데요. 이 민트와 블루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용자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B2C와 B2B에서 사용하는 디자인 시스템이 다른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우리가 공감을 많이 얻었던 거는 각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메인 컬러가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배민앱을 비롯한 B2C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이 프로덕트들의 메인 프라이머리 컬러는 민트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B2B를 포함해 백오피스에서 사용하는 프로덕트들은 블루를 컬러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누가 와도 내부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눈으로 직관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거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클레이 민트와 클레이 블루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네, 이쁘죠? 잠깐 클레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시 구조 이야기로 돌아오면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클레이 두 번째 단계인 클레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각 도메인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단계인 몰드가 있습니다. 예컨대 푸드는 가게와 음식을 다루고 커머스는 상품을 다루고 공통은 뭐 로그인부터 배달까지 다 다루는 이런 것처럼 특수성과 다양성이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몰드라는 것은 라이브러리 측면에서 봤을 때 패턴들의 집합인데요.
쉽게 말하면 클레이 민트, 블루의 재료들인 코어 컴포넌트와 파운데이션을 일정한 패턴으로 조립하고 재구성해서 몰드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드리자면 클레이 민트에서 나오는 파운데이션 요소들과 이런 코어 컴포넌트를 조합을 해서 비마트에서만 사용되는 이런 다양한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비마트뿐만 아니라 선물하기, 배민스토어 같은 곳에서 또 이런 패턴들을 조합을 해서 이 모든 패턴들이 다 모이면 커머스 전용 라이브러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커머스 라이브러리를 바로 저희는 몰드라고 부릅니다. 커머스뿐만 아니라 푸드 같은 다른 도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들을 모아서 몰드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됩니다. 몰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한데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패턴들을 조립하고 틀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돌려 쓰는 이러한 과정들이 점토를 빚고 다듬는 과정들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뜨다, 틀에 넣어 만들다라는 뜻을 하는 몰드라는 영어를 가지고 저희가 쓰게 되었습니다. 몰드도 마찬가지로 각각 클레이 민트로부터 클레이로서 온 거기 때문에 클레이 민트로부터 뻗어나온 몰드 그리고 클레이 블루로부터 뻗어나온 몰드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총 8개의 이런 민트 블루로부터 뻗어나온 몰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죠? 근데 사실 더 많아지는 게 목표고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한번 쫙 펼쳐보자면 첫 번째 단계 코어 랭귀지에서부터 출발해서 두 번째 서비스 단위인 클레이 블루 민트로 뻗어나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8개의 몰드로 뻗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유기적이고 이렇게 독립적인 이 모든 것들을 모은 게 바로 우왕공방 세계관입니다. 그나저나 왜 우왕공방인지 이야기하려다가 진짜 긴 길을 걸어왔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디자인 시스템이 서비스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클레이와 몰드를 이쁘게 굽고 깎고 멋있게 만드는 하나의 화실, 뭐 조각실 아니면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방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아한 공방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근데 우아한은 뭐 저희 서비스 이름, 우리 회사 이름에서 따온 거기도 하고 공방을 영어로 바꾸면 아뜰리에거든요. 너무 우아하잖아요. 그래서 우아한 공방이라고 짓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시스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름에 대한 이야기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할 일인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랑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이자 앞으로 저 남아 있는 세션 그리고 뒤에 선아님의 이야기에 풀어나갈 그 많은 이야기에 이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우아한 공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선아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종성님께서는 우아한 공방이란 어떤 것인지 이름의 배경부터 그리고 클레이와 몰드의 구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실무자의 입장에서 우아한 공방을 어떻게 일구고 가꾸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4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일합니다. 우아한 공방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핵심 가치를 토대로 저희만의 디자인 원칙과 철학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2가지만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규율 위에 자율이라는 가치는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다양한 서비스를 아우르는 연결된 경험을 위해 최소한의 규율은 가지되 자율적으로 베리에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마이크가 잘못됐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2번째로 열심만큼 성과라는 말은 좀 길지만 이제 한마디로 하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렇다면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한 번 잘 만들었더라도 얼마든지 더 나은 방법, 새로운 방향이 보인다면 주저 말고 나아가는 방역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우아한 공방의 철학을 좀 맛보기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유관부서, 디자이너, 개발자분들과 협업하는지 함께 일하는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디자인 시스템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이 정착되기 전에는 대략 이런 흐름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시점이 디자인 작업이 거진 마무리될 때쯤이다 보니 섣불리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피드백을 전달드리기엔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디자인 시스템의 역할이 다소 한정적이었어요. 당시에는 다양한 서비스를 아우르는 일관된 스타일 가이드를 만드는 일에 더 집중했고 이러한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 안에 제대로 녹아들기엔 조금 무리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디자인 시스템도 프로덕트를 더 좋게 더 멋지게 만드는 한 영역이자 역할로서 보다 유기적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일을 하고자 노력 중인데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일하고자 합니다. 차이를 눈치채셨을까요? 네, 바로 디자인이 완료되기 전 비교적 과제 초반부터 디자인 시스템을 미리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바꾸어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 다양한 실질적인 협업 프로세스와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아한 공방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로 만드는 일과 만드는 것을 잘 운영해 나가는 일. 이제 만드는 것은 모두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고요. 컴포넌트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UX, 컨텐츠 가이드라인 등을 다루게 됩니다. 운영은 이제 클레이 라이브러리를 고도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프로덕트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을 진행해 오고 있어요.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네, 다시 이제 만들기부터 살짝 더 설명을 드리면 고객향 시스템 클레이 민트는 60여 개 이상의, 그리고 셀러 어드민향 시스템 클레이 블루는 80여 개 이상의 컴포넌트의 정책과 사용 기준들을 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컨텐츠 가이드라고 부르고 있는 여러 UX 라이팅과 관련한 가이드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서비스 전반에서 날짜와 요일, 시간 등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저희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전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랙션과 같은 UX 공통 정책 등도 앞서서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앱 안에서 햅틱을 사용할 때 어떤 맥락에 사용해야 하는지, 몇 가지의 레벨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정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작업하게 되는 UI 컴포넌트의 가이드라인은 크게 최대 4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이제 나름 정리해가고 있는데요. 이제 모양이나 타입에 대한 정의는 물론 각 아나토미별로 스펙을 정의해서 컴포넌트를 사용하실 때 변경이 가능한 범위와 바꿀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은 어디일지 등을 자세히 가이드합니다. 그리고 비헤비어와 관련한 것들, 컴포넌트의 상태라든지 플로우, 위치에 대한 UX 가이드나 아니면 컴포넌트에 따라 애니메이션 정의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이제 프로토타입 레시피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더미 텍스트로만 보았을 때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예제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팀별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의 대표 활용 예시들을 따로 모아두기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필요한 내용을 다 다루되 좀 찾기 쉽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 분들만 고려한다면 이 모든 정보가 피그마에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PM 그리고 개발자분들과 같이 더 다양한 유관부서 분들과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일이 많아지고 있어서 좀 모두가 더 편리하게 필요한 내용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사내용으로 토큰이나 디자인 토큰이나 컴포넌트의 코드 등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추후에는 이런 피그마에 있던 이런 모든 정보를 좀 더 보기 좋게 옮겨와서 외부에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빠르면 내년 초일 것 같아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온보딩 문서 만들기와 설명회입니다.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 우아한 공방을 정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레이, 몰드라는 새로운 용어와 위계,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되게 많은 고민 끝에 우아한 공방이 어떤 우주, 약간 유니버스라면 클레이는 그 안에 마을 같은 것이고,
몰드란 그 마을 안에서 우리 팀만의 집을 짓고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그래서 집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반, 인프라, 재료는 클레이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고 실제 팀별로 요구사항에 맞게 몰드에서 직접 만들어주시는 것이다로 전달을 드리는 등 좀 보다 빠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그 몰드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템플릿형 패턴은 어떻게 페이지를 구성하면 좋은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거나 이제 한바탕 많은 정보들을 전달드린 뒤에 마무리로 퀴즈를 통해서 이제 같이 이해도를 맞춰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런 자료를 잘 만들었더라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디자이너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기도 하는데요. 요건 당시에 저희가 만든 초대장 겸 포스터이고요. 이제 게더타운 것을 활용해서 재택근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과 다 같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이제 앞서 보여드린 자료를 설명드리는 것과 더불어 실제 다양한 실습 세션도 마련해서 이제 실제로 써보시고 그 자리에서 가이드를 직접 읽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약간 미니게임처럼 빨리 만들어보기 대회, 더 참신하게 만들어보기 대회 같은 걸 해서 약간 소정의 경품도 드리고 좀 더 빠르고 재밌게 체득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네. 그만큼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을 만든 뒤 이것을 제대로 알리는 것에도 진심으로 임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클레이 라이브러리는 프로덕트나 과제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한데요. 이를 이제 정기적,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했고 이 업데이트 사항을 정리한 릴리즈 노트를 공지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지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의나 개선 사항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서포트 채널도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서포트 채널에서는 이제 단순히 UI적인 개선 사항을 넘어서 컴포넌트를 처음 정의할 때 미처 고려하지 못한 케이스나 예외 케이스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모두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요청을 받아 티켓이 자동으로 생기고 진행 사항을 좀 트래킹하기 편한 프로세스를 정착시켜가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슬랙 채널 외에도 격주로 각 디자인 팀별 무물 회의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트의 경우는 총 4팀, 블루는 2팀을 진행하면서 클레이가 언제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는지 내용을 전달드리기도 하고 또 어느 과제에 어떤 것이 쓰일 예정인지 혹은 새로운 것이 필요한지를 파악합니다. 아니면 이 파운데이션, 이 컴포넌트는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의 니즈 등을 좀 진솔하게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 시스템이 올바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또 그만큼 자유롭게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제 고민하고 시도하게 된 것은 사실 다 그냥 우아한 공방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서포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꾸려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넓게 보는 것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시스템은 이제 모두가 사용하게 되는 공통의 시스템 규칙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작은 변화가 모여서 서비스 전반의 큰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작은 변화를 넓게 보는지 그 나비 효과를 예상해본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느 날 커머스 디자인 팀에서 이런 요청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안 테스트를 해주시고 탭 컴포넌트에 이미지를 쓸 수 있을지 검토 요청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 시스템 내부에서는 이런 식의 대화를 할 거예요. 이제 커머스를 담당하시는 독고님이 우리 이거 추가하자. 이거 우리한테 너무 찰떡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 푸드팀을 담당하는 분께서 잠시만요 하면서 약간 영향 범위를 싹 짚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은 독고님께서 다시 그러면 공통 코어 팀 것도 좀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이제 부탁을 주시고 그때 이제 또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예상 가는 영향 범위들을 파악을 해주시면서 여기도 같이 고려를 꼭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이렇게 영향 범위를 짚고 나서야 이제 최적의 컴포넌트 구조는 무엇일지 본격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 탭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이제 앞으로 필요한 것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구나 등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뒤
그렇다면 피그마에서 실제로 쓰기에 편리한 방식은 무엇일지, 그리고 개발에 구현하기에 더 적합한 방식은 무엇일지, 그리고 저희가 이 기능을 지원할 때 버릴 것과 꼭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지를 되짚어 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구조 테스트가 끝났다면 그대로 실제 여러 서비스에 적용을 해보기도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이를 토대로 각 팀에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지 등의 피드백을 받아보기도 하면서 개발에 들어가고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그런 순서인데요. 근데 디자인 측면의 프로세스를 보자면, 시작은 커머스 팀의 요청이었더라도 검토와 논의는 커머스뿐만 아니라 항상 그 해당 클레이가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를 동시에 다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 적용 자체는 필요한 곳부터 부분 순차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말이죠. 플랫폼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로이드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 주신 부분이더라도 iOS에서도 이대로 수정이 되어도 괜찮을지, 그리고 또 웹에는 이슈가 없을지를 비교적 동시에 논의를 진행합니다. 즉 이제 단 하나의, 그리고 일부분의 요청이더라도 전체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제 고객형 시스템 클레이 민트와 셀러 어드민형 시스템 클레이 블루 간의 특징을 이해하면서도 이제 공통으로서 중심 잡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를 사례로 들어볼게요. 먼저 우아한 공방 이전에 배민앱에서 쓰던 리스트 컴포넌트는 이렇게 있었어요. 타이틀이 있고 밑에 작은 글씨도 오고 오른쪽에 뭐 배지도 오고 버튼도 있고 토글도 있고, 그래서 작업을 하실 적에 비슷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가져다 쓰기도 하고, 없다면 필요한 때마다 이제 새로운 걸 자유롭게 추가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벌의 컴포넌트가 생겨나고 있었고요. 주로 이제 설정 메뉴를 구성하거나 배달 음식의 메뉴 옵션 등을 구성할 때 썼어요. 사장님 서비스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모바일뿐만 아니라 주 사용 환경인 데스크탑에 대한 정의를 빼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앱에서는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 저런 호버 같은 상태 정의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로 마이 페이지의 메뉴들을 구성하는 데 쓰였는데요. 보다 보니까 생긴 건 다른데 되게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민앱과 사장님 서비스는 B2C와 B2B라는 제품적 특성과 차이는 있지만 그 리스트가 쓰인 목적과 역할 자체는 같구나. 바로 여러 개의 옵션이나 메뉴를 나열하고 그중에 선택하고 확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아한 공방은 이제 하나의 코어 랭귀지 안에서 클레이, 민트와 블루를 파생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생김새는 다르더라도 같은 뼈대의 기준으로 정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배민앱을 한번 봐볼까요? 보니까 이 가운데 텍스트를 기준으로 왼쪽엔 체크박스 같은 액션을, 오른쪽에는 가격 같은 텍스트 정보나 아니면 버튼의 액션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사장님 서비스도 비슷했어요. 이제 가운데 텍스트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아이콘이나 이미지가 오고 오른쪽에는 아이콘 버튼의 액션을 쓰고 있었고, 이렇듯 이제 서로 다른 서비스이지만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클레이, 민트랑 블루의 파운데이션에 따라서 동일한 구조의 리스트 아이템 아나토미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구조 안에서 민트에 필요한 거, 블루에 필요한 거를 각 개성에 맞게 그냥 각각 추가하면서 정의하면 되었어요. 이제 뭐 민트는 앱에서 쓰니까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과 액션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 아니면 터치 영역에 대한 정의도 해주자, 정보 온라인은 상단도 필요하고 중앙 정렬도 필요해 같은 규칙을 다 담아서 단 하나의 컴포넌트에 압축해서 만들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컨텐츠, 레프트 옵션, 라이트 옵션의 각 구성에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제공할지를 정하고 이를 이제 베리언츠로 구성하게 됩니다. 블루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스크탑을 고려해야 하는 거, 그다음 타이틀은 필수여야 해, 뭐 스페이싱은 하단 디바이더를 쓰는지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게 하자 등의 필요한 규칙으로 단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었고, 민트와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컨텐츠, 레프트, 라이트 각 구조 안에서 필요한 기본 옵션을 각각 정의해 두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덕트 상황에 따라 기본 옵션만으로는 이제 필요한 것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커스텀 영역을 활용해서 프로덕트에서 직접 유연하게 자유롭게 베리에이션 하실 수 있도록 UI를 뚫어두는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규칙들을 토대로 정의한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는 피그마 내 프로퍼티만 바꾸어도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하실 수 있도록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민트와 블루의 구조를 맞추었더니 이제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최소한의 규율을 추구했더니 사용하시는 곳에서 예상을 벗어난 타입이 생기거나 스타일을 변형하는 경우가 크게 줄었고, 또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겨도 현재의 구조 안에서 유연하고 경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더 나은 창의성이 발휘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 시스템 일을 해오면서 되게 혼란이랑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파면 팔수록 정답이 없고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나도 저거 정말 불편한데 안 이뻐, 너무 고치고 싶은데 하는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 그냥 일정만 좀 맞추자의 마음으로 흐린 눈을 한 적도 있었어서 자주 반성을 하곤 하는데요. 근데 그치만 앞으로도 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일지,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은 디자인 시스템이란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쓰고 싶어야 하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또 계속 이어받아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우아한 공방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길게 했는데요. 저희 우아한 공방은 사실 우리 디자인 시스템 TF 일원들이랑 약 1년 동안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아콘 발표 약 한 달 전 1.0.0 정식 버전을 배포했습니다.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걸 우아콘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온 건 아니고요. 3개월 정도 베타 기간을 걸쳐서 무려 15개 이상의 과제에 적용을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하나를 통째로 오픈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개선과 고도화가 있었습니다. 나름 내세울 만한 정량적인 성과도 있었고요. 감사하고 소중한 정성적인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우아한 공방을 만든 1년이 나름 성공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배포하고 바로 우아콘 준비하느라 축하 파티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 고생하셨다고 정식으로 박수 좀 쳐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디자인 시스템은 사실 우리만 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하는 게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갈 길이 되게 멀다고 생각을 하고 할 것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갈 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디자인 시스템을 통한 정량적인 성과 증명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세모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효율이야 당연한 거고 그 이상의 가치를 주지 않으면 디자인 시스템을 지속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상의 가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아한 공방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팬으로 만드는 걸, 저희는 오히려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이런 소중한 피드백들이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없는 게 상상이 안 된다, 콧노래가 나왔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잘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저 너무 기억에 남아서 여기에서 저 가치를 뽑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팬들이 남겨주신 피드백들을 가슴에 잘 새기려고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응원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랑받는 브랜드나 서비스가 그러하듯이 우아한 공방을 사용하시는 팬들의 팬심을 성과 이상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또 내년부터는 비전과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 비전을 세운 것이 있는데 그 비전은 무엇이냐 하면 디자인 시스템은 크리에이티브로 돕는다. 이 디자이너의 사이드에서 저희가 우아한 공방을 통해서 이 디자인 시스템은 크리에이티브로 돕는다라는 것들을 선명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뒤에 세션들이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 딜레이를 시키면 안 돼서 애드립도 많이 못 쳤고 Q&A는 네, 남겨주시면 저기 밑에 준비된 공간에서
깊고 길게 이야기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뒷세션도 재밌는 거 진짜 많고 알맹이 많거든요.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